이직을 한다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의 과정이기는 해요. 내가 기존에 익숙한 시스템,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업무, 익숙한 뭐 소위 이제 프로젝트들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쓸모가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거기서 잘 될 수 있을지라는 이직 결정 후에 어떤 걸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노션에 있을 때 돌고래 계단이라는 데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도 좋고 성공적인 걸 하고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 오퍼를 받았을 때 진짜 엄청 오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안녕하세요. 돌고래 요괴단 이성헌입니다. 한 3년쯤 전에 돌고래 요괴단으로 이직을 했고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유괴단 이전에 어떤 직장을 다니셨는지. 제가 어쨌든 최초 커리어를 광고 기획으로 시작을 했고 이노션이라는 회사, 거기도 이제 광고 회사인데 이노션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캠페인 기획들을 했습니다. 주로 진로라는 소주가 처음 런칭할 때 했던 진로즈백이라는 캠페인이 있었고요. 초특가를 하는 약간 춤추는 고광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현카드를 거의 사원 때부터 나오기 직전까지 현카드를 쭉 담당을 했는데 이제 많이들 아시는 뭐 슈퍼콘서트, 컬처 프로젝트 등등의 이런 컬처 캠페인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 대표님은 광고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든 물어보는 질문이 딱 2개 있어요. 스킵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있으세요? 무조건 살지. 당연하죠. 빨리 감기까지. 이 질문이 진짜 웃긴 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건. 하루에 통상 193개 정도의 한 명이 광고를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본대요. 오늘 이제 하루 거의 지났으니까 오늘 본 광고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 질문의 특징도 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 딸이 있어요. 티니핑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같이 보죠. 안 그러면 놀아줘야 되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되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는데 티니핑이란 만화가 얼마나 무서운 만화냐면 모든 에피소드가 장난감 하나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편의 제목도 장난감이 그 편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이 끝나면 하나의 장난감, 또 다른 편이 시작되면 다른 장난감. 이게 편마다의 장난감이 있고 그 만화를 보면 얘는 이제 무조건이에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나를. 그러면 이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건데 이 장난감 회사 혹은 이 애니메이션 회사가 얼마나 무섭냐면 딱 가면 그 주에 나왔던 그 장난감이 마트에 쫙 깔려 있어요. 맞고 있는 거야. 이제 너네 봤지? 이제 올 때가 됐지?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이제 유명한 만화니까 앞뒤로 한 10여 분 되는 만화 앞뒤로 한 20분 넘게 광고가 붙거든요. 장난감, 뭐 어린이용 짜장면, 칫솔, 뭐 엄청 많은 광고들이 붙는데 야, 너 혹시 그 앞에 그 광고 봤던 거 기억 안 나? 그거 사고 싶지 않냐? 그의 대답이 딴소리 말고 차에 시동이나 걸어. 마트 가야 되니까. 장난감 사러 가야죠. 광고의 본질적인 목적? 사람들한테 알리고 사고 싶게 한다라는 본질적인 목적에서 보면 티니핑이 광고일까요? 아니면 그 앞뒤에 붙은 광고라는 이름이 광고일까요? 티니핑이 광고예요. 광고 채널 매체에 나갔으니까 광고고 이건 뭐 프로그램이니까 컨텐츠고 이렇지 않다고요. 근데 어른들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다못해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 팝업 스토어는 스토어잖아요. 그냥 상업적으로 광고하고 싶어서 만든 상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이번 주말 데이트 코스 뭐 탑10 뭐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팝업 스토어예요. 그러니까 광고의 일환이 사람들에게 접점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되게 가고 싶은, 보고 싶은 것이 되지 않으면 요즘 세상의 광고가 무슨 의미가 있지? 사람들이 이제는 광고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보지 않아요. 또 하나의 뭔가 재밌거리, 유흥거리, 엔터테인먼트로 본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 기존에 했던 포폴들도 보면 하나는 진로, 하나는 야놀자, 하나는 현대카드의 어떤 그 컬처 플레이의 광고들 셋 다 그런 맥락이 그런 의도가 되게 강하게 있었고 진로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되게 유명하거나 핫한 그리고 젊은 층에게 소구가 잘 되는 모델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기라성 같은 대표적인 모델들은 이미 다 모델을 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혹은 맥주 소주 브랜드를 막론하고.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결과적으로 어차피 사람들이 그 빅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차별점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오히려 젊은 층은 브랜드를 굉장히 즐겁게 가지고 노는 것들을 선호하니 이 캐릭터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게 하늘색 뚱뚱한 그 두꺼비 캐릭터였고, 굉장히 많은 역할 그리고 차별적인 브랜드의 인식을 형성하고 있죠. 야놀자 캠페인도 그냥 춤추고 노는 건데 그게 또 이제 패러디되고 화제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치나 그 MS나 브랜드 인지도 지표의 성과를 냈던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을, 그리고 현대카드 이건 뭐 제가 막 기획하고 한 건 아니죠. 현대카드가 하는 수많은 컬처 플레이들, 뭐 슈퍼 콘서트도 있고 컬처 프로젝트나 뭐 라이브러리, 다빈치 모텔 같은 최근에 하는 행사까지 다 포함해도 브랜드가 그런 활동을 할 때 얻게 되는 효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돌고래 오퍼를 봤을 때 너무 오고 싶다라고 했던 것도 여기가 그런 저희 기조랑 되게 잘 맞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의 기조를 가지고 있고 돌고래가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되게 저도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노션에 계시다가 지금 돌고래 유괴단은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되신 건지. 제가 이노션에 있을 때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데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도 좋고 되게 성공적인 그걸 하고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이 컨택을 해서 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게 유니클로의 감탄 팬츠라는 캠페인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유니클로는 뭐 글로벌 브랜드, 한국이 소위 이제 지사기 때문에 글로벌의 광고를 한국어로 뭐 자막이나 이런 걸 바꿔서 하는 캠페인들을 주로 했었어요. 옛날에 그 유니클로 광고들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거나 굉장히 감상적이거나 소위 캄하잖아요. 근데 이제 돌고래 괴단이 그때 준비했던 캠페인은 뭐 돌고래 괴단스러운 광고였어요. 굉장히 웃기고 앞에서 되게 이렇게 침착한 척하다가 뒤에서 막 뒤집어지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있는 순간 놀라운 책임감에 감탄. 이런 캠페인이었으니까 얼마나 허가받기가 어려웠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막 계속 이제 보이콧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걸 어쨌든 되게 하려고 신우석 감독이랑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설득하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지, 이 고민을 진짜 그 준비하는 내내 막 뭐 밤낮 없이 막 통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했었었고, 그리고 어찌 해서 그 캠페인이 결국 이제 나가게 됐는데, 나가고 나서 성과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품목에 한국에서의 물량이 다 떨어져서 일본이랑 중국에서 다 수급해서 한국에서 소화를 할 정도로 그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어찌저찌 설득됐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 주신 그런 질문은 제가 뭐 강연에 가든 뭐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든 누군가를 만나든 항상 듣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냥 되는 게 어딨냐, 뭐 이렇게 질문 하나로 뭘 다 얻으려고 하냐, 될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되는 걸 끝까지 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사실 하긴 했어서. 독특한 접근 방식이 있다 이런 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안 된다고 했어. 그럼 뭐 때문에 안 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를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걸 찾고, 또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찾고. 사실 돌고래 요괴단도 말도 안 돼요 라고 보이콧을 많이 당했었어요. 엄청 지난하고 엄청 챌린지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냥 요거는 나가면 진짜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될 때까지 계속 들이대고 들이밀고 하니까 그게 하나씩 둘씩 이제 설득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그런 설득이 된 프로젝트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잘 되니까 스스로가 이제 근거를 쌓아나가 증명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오히려 더 특이한 거 없어요? 더 이상한 거 없어요? 돌고래 요괴단 그런 거 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듣다 보니까 약간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도 좀 공감이 될 만한 말이에요. 증명하는 과정. 근데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처음엔 당연히 욕먹고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하지. 단순히 이런 조직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자고 했어. 내가 볼 땐 이게 확신이 있고 맞아. 근데 안 된다고 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뭘 믿고 그걸 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한 번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아, 내가 하자고 했는데 다 좋다고 했어. 그럼 잘 돼도 내가 잘한 게 아니야. 다들 원래 잘 될 걸 인정했으니까. 근데 다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하자고 해서 한 번을 따내서 그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뭔가 다른 애, 얘는 맞는 걸 아는 애가 돼서 다 필요는 없고 너만 잠깐만 와봐 가 되기 시작하고 다르게 대우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감탄 팬츠 프로젝트를 계기로 돌고래 유괴단에 합류하신 걸까요? 그 간간히 교류를 하면서 지내다가 제가 최초로 오퍼를 받은 건 한 제가 입사하기 한 2,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최초 오퍼 받았을 때는 사실 고사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물론 제가 신우석 감독님이 일한 태도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성과도 되게 멋있고 특히 이제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회사가 그때 이미 엄청 입지전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누구나 되게 선망하는 회사였어요. 저의 성향과도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퍼를 받았을 때 제가 엄청 오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여기는 멋있고 내가 오고 싶고 이것도 사실이긴 한데 제가 여기에 왔을 때 뭘 얼마나 멋진 걸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의 역할이나 이런 게 클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나의 쓸모가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면 이직이 그렇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고사했었고 제가 입사를 결정한 건 그 두 번째 오퍼가 있을 때 그때는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조직이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확실하게 있었고 제가 와서 뭔가를 할 것들이 많다고 느껴졌었어요. 콘텐츠의 어떤 장르를 확장한다던가 사업적 측면에서 어떤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개선하고 보완한다던가 팝업 스토어가 됐든 굿즈가 됐든 뭐 스틸이 됐든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됐든 보는 형태나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다변화됐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자리가 되게 유효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결정을 해서 오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이직이 되게 잦잖아요. 그래서 스타터들 중에서 뭐 이직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이직이라는 걸 조금 이제 빠져서 보면 이직은 딱 이직이 결정이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시작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는 냉정한 곳이잖아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대우나 직책, 직위 혹은 권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그 보상과 권한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을 거예요. 근데 이직을 한다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의 과정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회사, 뭐 다 좋은데 내가 기존에 익숙한 시스템,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업무, 익숙한 뭐 소위 이제 프로젝트들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잘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지라는 기준, 그러니까 나의 쓸모가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거기서 잘 될 수 있을지라는 이직 결정 후에 어떤 걸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사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람 장사다, 인맥이 금맥이다, 뭐 골프를 꼭 배워라,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꼭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그래,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인맥을 형성하는 거. 골프도 심지어 막 레슨도 끊었었어요. 한 번도 못 가고 돈만 날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못 하게 되니까 난 이제 여기까지인가 막 그러고 있다가 아버님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